박수영 기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공수처법 개정. 우리가 어떻게 좀 주목해 보면 내용이 보입니까? 네, 제가 이 뉴스 행간 시간에 6항 원칙에 따라서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언제라는 겁니다. 시점.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네.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이 본회의 마지막 본회의 때 민주당은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서를 낮춰서 이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오늘 오전에 이 법안 심사 소위가 어떻게 진행됐냐 한번 보니까요. 네. 이 공수처법과 이 상법만 빼고 이 법안 심사 소위 안건은 전체 회의에 모두 회부시켰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했는데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이 이 안건 조정위 회부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법안 심사 소위 안건 조정위 회부 신청한 걸 관련해서 이제 다시 오후 3시에 다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가고요. 전차회에서 넘겨야지 이제 본회의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표현이래.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네.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뭐냐면 공수처법이 아니라 공수처장 추천을 추천.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 이게 첫 번째 빠진 네.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용인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용인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 이 부분인데 네. 그동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10명 정도 후보를 추천해놓고 그리고 계속 표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최대 5명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표만? 안 됐던 네.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존에 추천된 10명 외에 나머지를 용인할 수 있는 후보를 하나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9일 본회의에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하고 내일 이틀 중에 네. 용인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난산이 예상되네. 네. 물론 합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요.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 전에 각 당의 당대표가 좀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한다는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와 상식을 거스르면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란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적 몽상을 버려라 이렇게 또 맞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주목했던 발언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낙연 원내대표가 제가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그만큼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 때 어떤 발언을 했냐면 네. 이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민주당과 여러 차례 물밑 대화를 했고 심지어 이 정권에 중용했던 이 법조인을 써도 좋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결렬된 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 9일 본회의 앞두면 좀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오늘 7일, 내일 8일, 모레 9일인데 네. 그때까지 어떤 변수가 좀 우린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고 네. 뭐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나한테 유리하게 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판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요? 물론 의원수로 따지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지만 국민 여론상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간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 이게 지금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를 여기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저항을 거세게 하고 네. 거세게 저항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후에 법안들을 붙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문제는 뭐 의원 숫자로 따지면 처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공수처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처리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과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정치권에서 뭐로 좀 분석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필리버스터 같은 무제한 토론 얘기도 나오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쟁점 법안을 회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지만 이거는 법을 막을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한을 연기시키는 것밖에 그쵸.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방안이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기댈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론뿐밖에 없다. 네. 여론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도 문제다라고 내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법이 연말 국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머지 법안 통과를 공수처법 처리한 이후에 뭔가를 처리하려고 시도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넘지 못하면 다른 법안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들을 먼저 올려놓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방안들을 선택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수처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번 연말국회를 좀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 안건들이 이제 법안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5.18 왜곡 처벌법 같은 경우는 오늘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 이제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 통과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이 공수처에 대해서 그다음 공수처장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원희룡 지사가 이게 조선시대 권력기관 예를 들면서 공수처 이거 논쟁을 했네요. 난데없이 조선 태종 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조선 태종 때 그 측근, 그러니까 그 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척이 바로 해서 네. 의금부라고 하는 기관에서 사원부를 감찰하는 일이 있었다. 의금부도 있고 사헌부도 등장하네요. 예, 두 개의 맞습니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의금부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원부는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금부는 특별 사법기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의 직속으로 네, 돼 예. 있는 게 의금부. 예, 그쵸? 그러니까 의금부가 굳이 지금으로 말하면 공수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원부 네. 사관원인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로서의 의금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원희룡 제주지사가 아니 그 전제 군주 시절의 얘기를 지금 꺼내가지고 네.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반박을 했어요. 중량급 정치인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것은 뭐 이른바 유치한 일베 댓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